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진주 먹거리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우리가 한 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앞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장에는 또 어떤 테마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 2가지 나도 함께해보고 싶어요. 이 시장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팍스 통신망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주 앞으로 남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까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이 시장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약간은 관망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파월 이장이 현재 9월 달 이 금리 인하를 좀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 짓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을 쏙쏙 꼽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밤 11시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홍기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대를 굉장히 부풀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동안 잠들어 있었던 섹터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점 바닥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리는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일단 시장 브리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네. 솔직히 저도 오늘 어떠한 섹터가 가겠다, 어떤 종목들이 이러한 좀 강한 상승 좀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게 웬만하면 이런 예상을 하면 그 예상 적중률이 70~80%는 돼요. 그런데 일단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로 가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정말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쵸. 이 틀리는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미리 내다봤다라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만 제가 언급을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4% 이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0.84%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현재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박스권인 상태에서 지금 환율을 한번 보시면 환율은 정말 많이 낮아지고 있죠. 네. 1327원으로 오늘 좀 마감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환율이 지금
많이 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1,300원대 초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솔직히 오늘 항공주들이 좀 올랐어요. 맞아요. 왜 항공주들이 오르냐? 음. 일단은 뭐 기름값이 뭐 싸지고 있냐? 아니에요. 음. 그런데 항공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격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시세 수혜. 차익, 예, 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즉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유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항공주들은 더욱 좋아요. 네, 그렇죠? 맞죠. 운임료가 그만큼 저렴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율도 싸지면 싸질수록 좋아요. 솔직히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환율이랑 아무 상관없는 제주도만 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죠? 네. 우리가 또 인천 가잖아요. 네. 자꾸 김포만 갈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국제선을 타려고 인천으로 가죠. 가서 해외로 갑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에 당연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행이에요. 네. 환율이 너무 비싸서 내가 뭐 100만 원 쓸 수 있었던 돈을 120만 원, 130만 원 준다라고 생각하면 가기 전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잘 사시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겠죠.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차이 난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행 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주가 올랐다. 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올랐을 때 또 수혜 또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항공주는 수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무조건 시장이 좋아질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시장은 환호를 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거예요. 금리가 높은 고금리는 유지가 되는데 천천히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네. 왜 이렇게 되냐면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시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별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든 어디든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FMC가 금리 인하를 뭐 한다, 뭐 잭슨홀 미팅에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얘기 엄청 많죠. 이거 주위에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0.25%를 낮추냐, 0.50%를 낮추냐, 그게 팩트예요. 근데 0.50% 비컷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 이것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러죠.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9월의 금리 인하는 기정화 사실이니 네.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이게 시장에 완전 막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을 막 뚫면서 막 올라갈 수 있을 그런 랠리의 시장이다. 요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엄청난 재료, 이게 엄청난 시장의 막 그 판도를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 대선. 네. 미 대선이 얼마나 미증시를 끌고 올라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환호를 하게끔 만들 것이냐. 요것만 팩트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금리 인하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 이외의 다른 재료들을 좀 보시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지금 쫓아다니실 필요만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뭐 자동차 업종도 있을 거고요. IT 업종, 네. 특히 제약바이오, R&D 쪽에 엄청난 자금 들어가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제약바이오는 R&D 자금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를 안 받을 업종은 솔직히 없죠.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 수혜주 지금 찾아야지 빨리 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 물고기 한 마리 찾는 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지금 그때그때마다 섹터별로 대장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그 종목들 그때그때 후발주자 종목들 잡아서 가도 우린 충분히 승률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막 타이트하게 부담감 느끼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갖고 가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좀 수익률 좀 브리핑을 좀 한번 할까요? 네. 일단 리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지금 이 종목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 종목을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 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차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수익표 보시면요. 리가케어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가케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7월 2일 날에 제가 공략을 했어요. 근데 7월 2일 날에서 제가 3개월, 4개월 가지고 갑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아싸 땡큐 하면서 더 담으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방송 때마다 말씀드려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았죠? 10만 원 잡았죠. 근데 최고가 98,700원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면 고점 최근에 또 뚫리자마자 또 이 ADC 또 항체 뭐 관련된 종목들 있죠. 네. 항암 효과를 좀 증명하려고 하는 제약 바이오. 음. 이쪽 업체들은 엄청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왜? 다음 달에 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때 좀 이 무거운 종목을 왜 그때 잡아드렸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지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좋은 애라도 일단 포트에 담아둡시다. 우리가 너무 재료만 쫓아다니지 말고 실적 보고 포트 구성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4% 넘게 수익을 좀 가지고 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보시면 일동제약이 있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한번 강한 급등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8월 12일 날 포트 구성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얘네 상승이 나오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천장을 한번 딱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고가 대비했을 때 상승률은 36%까지 상승을 했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8월 5일 날 공략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대마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해리스 지금 후보 있죠. 네. 예,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을 7%를 넘어섰어요. 그래요? 예, 7%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를 보자마자 네. 이 우리바이오가 고점을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대마나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 또 이런 테마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리가켄 바이오 요거 수익 지금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40% 넘게 지금 고가 지금 수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제가 방송에서 인상을 강하게 팍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리가켄 바이오는 실탄이 충분하고 속도는 더 높인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있죠. 밑에 흰개미, 검은개미 막 놀고 있는 그 링크 있죠. 네. 예, 거기 카메라 그냥 갖다 대시면은 제가 이렇게 공략해드리는 멘트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시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간다. 근데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굉장히 매력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다.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또 블랙 먼데이. 이거 월요일 날에 지수가 코스피 몇 프로에 10%가 넘게 빠지는 맞아요. 예, 그런 시장이 나왔죠. 네.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시장 때 제가 그때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특히 유한양행 담으셔라. 그 얘기했죠. 유한양행 예, 너무 그래서 좋았는데. 네.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ABL, 에이프릴 요 네 가지 또 손가락 이렇게 접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항상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지수 늘릴 때 아싸 오케이 땡큐 하고 담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한 4일 전인가요? 지난주 시장에
유한양행 그 FDA 그 랭라자 FDA 승인 맞아요. 받았다라는 네.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담으실 기회 지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나오고 음봉으로 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담으실 기회 너무 좋다. 담으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담으신 분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보세요. 지금 고점 깨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보시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장에서 얘네가 성장하지 못하면 얘네들은 상장 폐지돼야 돼요. 저는 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만큼 재료가 좋고 소스가 좋은데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재료가 이만큼 있는데도 얘네들이 주가를 못 올린다? 얘네들은 기업 오너들 그냥 사퇴하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는 거죠. 두 눈 네. 멀뚱히 뜨고 그냥 지켜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더라도 부담이 높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리가킴 바이오 보세요. 그때도 고점이었어요. 고점 구간에서 살짝 조정일 때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 좀 일동제약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도 보시면 일단은 좀 노란색 선을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차트가 좀 보이실 거예요. 차트 천천히 나오시면요. 자 일단은 왜 제가 공략했었던 이 타이밍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 저항대를 돌파할까 돌파하지 못할까 요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동제약은 이때 코로나가 한참 팍 터질 때예요. 네. 자 그러면 일동제약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백신 쪽도 봅시다. 또는 치료제 요거 봅시다. 왜 자꾸 진단키트만 쳐다보냐. 우리가 무조건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봐야 돼. 왜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만 왁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단키트 왁 하면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뭐 덩달아서 머리끄댕이 잡혀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게 올라가는 게 그런 강력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이런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해야 되는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종목 좋은 거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매매해야 되고 내가 팔아야 되는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술과 정보는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다양한 상승률로 하여금 이렇게 이 시장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정말 많이 담아주셨는데요. 리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래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꾸준히 바라보자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양한 상승률로 하여금 우리가 좀 시장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을 좀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궁금하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종목명만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방향, 투자 고민, 그리고 투자 공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부분을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팍스 통신망 이용하셔서요. 오늘의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시장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 전반적인 흐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석 영상까지도 여러분들 담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다양한 정보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다양한 종목들로 상승률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는 하는데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발언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약간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방향을 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 뭐 좋은
같은 이슈도 나와주지만 계속해서 좀 다양한 이슈 리스크가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투자 방향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투자 방향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일단은 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반드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 정도는 켜고 가셔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도 없이 그냥 남들 사니까 그냥 냅다 사고 보자. 이거는 투자보다는 돈을 공중에다 뿌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불장이라고 하죠. 뭘 사도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뭐를 사도 떨어지는 뜨뜻미지근한. 예. 환장할 시장이죠. 성실 맞아요. 하는 시장이죠. 네. 근데 이런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뭐 싫다 좋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투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그 방향성만 딱 잡아놓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일단 화면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 대선 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있어요.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해리스 후보가 나갈지 말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리스 후보가 결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와 또 누구였죠? 최근에는 오바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케네디. 아, 네. 네. 이쪽에서 이제 저는 트럼프랑 정말 좀 피 튀기는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둘 다 그 욕망이 굉장히 큰 강하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케네디가 막 끝까지 싸워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갑자기 케네디가 트럼프에게 나 뭐 운동 안 한다, 선거 운동 안 한다,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를 추격해서 반격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엎치락 뒤치락 되는 아주 긴장감이 맴도는 피 튀기는 그런 미 대선 랠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같은 당 내에 있는 적은 없어요. 네. 같은 당 내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사람 간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랠리 시작이고 얘네들이 공략하는 그런 모든 공략된 모든 테마, 섹터 이 급등락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특히나 보세요. 네. 트럼프가 지지율 7%가 밀리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지지율이 7%나 밀리고 있는데 코인주들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네. 바닥으로 기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 방어하면서 그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뭐겠어요? 네. 트럼프가 언제 한번 다시 친다. 어. 그럼 코인이라는 애들은 한번 갈 때마다 20, 30% 세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감 때문에 안 팔고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뭐 하나투자증권이니 뭐 우리기술투자니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뭐 갤럭시아 뭐 머니트리 그쵸.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들 당분간 계속 보세요. 미 대선까지 쭉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러한 재료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마 관련된 것도 남아 있고 뭐 또 뭐 낙태 그 관련된 그쵸. 법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잖아요. 재료 소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저번 주에 공략했던 게 바로 바이넥스죠. 그렇죠. 아무래도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으로도 엄청난 그 호재를 누릴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그 ST팜이나 네. 뭐 이런 애들은 진짜 간단 말이죠. 근데 바이넥스가 시총이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 잡았잖아요. 네. 이거 섹터 가야 돼. 미 대선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일부 종목이 바로 로봇주입니다. 오. 로봇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로봇 오늘 딱 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랜만인데 사실.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그거를 딱 정해드릴게요.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이거 사셔야 된다. 오.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네. 잠시 후에 제가 브리핑할 거고, 요거 이재용 회장 밑에 보시면 애플이에요. 애플이 지금 현재 먹거리로 원래 이제 뭐 애플이 밀고 있었던 게 카죠. 애플카죠. 네. 예. 네. 애플카 포기했잖아요. 그쵸. 그죠? 네. 애플카 포기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뭐 다른 거 찾아야 되는데. 뭐 맥북 이런데 아이폰 이런 데에다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로봇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애플이 노리는 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죠. 엄청난 테슬라 너 개섞어라 우리가 쫓아간다. 이게 지금 애플이에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6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요? 지분도 엄청나게 사놓은 상태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좀 뭔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신제품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좀 음.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왕고래. 고래가 얼마나 크면은 지금 대왕고래 이러냐. 저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너무 우리가 크게 너무 기대를 하는 하면 게 안 된다? 저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근데 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장기전이잖아요. 그쵸. 사무관님.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그냥 솔직히 이 탐사 사업 자체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게 말하자면 또 정치적으로 또 어쨌다니까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많이 무리하고 있는 사업이다는 맞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네.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무리하는 그런 사업이다. 왜냐면 이거를 했을 때 쫓아오는 이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단발성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너무 좋은. 네, 근데 테마죠. 우리가 네. 길게 보고 투자를 하자. 뭐 그때그때마다 재료 소스가 나오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은 그런 섹터의 재료지만 이걸로 우리가 엄청난 그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그 투자를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나 우리가 엄청난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한 투자 네. 요거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 종목 빨리 좀 들어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로봇 종목 말씀드린다고 알려주시면 했죠. 네. 자, 이거 화면 좀 보시면 오늘 좀 선침해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 발표회를 하는데 자,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8월 27일 대전 컨벤션 센터 제1전시장 1층 중회의실 105호, 106호 시간도 13시에서 17시까지라고 딱 나왔어요. 네. 자, 요거 좀 화면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에서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놓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얘네들 주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 7개월 전, 8개월 전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봇주가 한참 기대가 높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갈만한 종목들 다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 만들고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제품 나오고 그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얼만큼 더 갈 것이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그 관절 로봇 있죠? 네. 관절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율 그 물건 실어가지고 요즘 물류센터 같은 경우 물건 딱 실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막 코스대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물류 날조라고 해야 되나? 물건 나르는. 아무튼 그 로봇이 나오는데 네. 자, 요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좀 있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 콜라보로 굉장히 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거 있죠. 보핏.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추석 명절 전. 네. 명절 전 9월 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현재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좀 소외를 있고. 받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며칠 정도의 단발성으로 올랐는데 차트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유한타증권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로봇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협동 로봇 시장 확대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로봇이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업종, 전 섹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한 높은 성장세, 금리 인하 전망이 로봇주의 우호적인 환경이다. 자, 밑에 보시면 올해 주식시장 관심이 반도체에 쏠려 있는 점과 지난해 주가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작용하는 점 등이 로봇주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는 자 우리가 이제 고점 자리를 좀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지금 현재 가격이 15만 3,700원이에요. 근데 최고가 24만 2천원 고가 찍고 아래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는데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조정을 크게 받았고 솔직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 물량 들어온 거 보면은 블랙 먼데이 월요일 날에 갑자기 지수 확 떨어질 때 얘네도 뚝 떨어졌는데 그거를 빠르게 복구하고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15만 원, 16만 원대 이평선 구간대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발표되는 신제품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면 주가는 살짝 조정은 오겠죠. 하지만 9월 달에 나오는 그 삼성과의 그 콜라보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소스 재료가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18만 원, 19만 원 위까지는 올라와야죠. 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닙니다. 네, SPG잖아요. 네. 어떻게 종목을 제가 오늘 왜 SPG를 좀 가지고 왔냐면 솔직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감속기 쪽으로 해서 SPG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감속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겁죠. 막 네. 5%, 6% 천천히 무겁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솔직히 SPG 같은 경우는 탄력 한번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천천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화면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적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반기에는 뭐 전분기와 뭐 지난해 실적을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본격화되고 미국 고객사 향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 감속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네. 즉 이제 우리가 감속기라고 하면은 음. 물류 산업 로봇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감속기가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여러 그 점유율이 높은 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에는 SPG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SPG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국 쪽으로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그리고 여러 막 그 2차 그 하청 네. 협력업체들 싹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속기 시장 결국에는 SPG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이게 언제냐? 하반기부터다. 일단은 공장 부지 만들고 공장 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부지랑 이런 것들이 시설이 딱 완비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서 생산 라인 딱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 로봇 장비들 들어가고 이때부터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4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잡는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9월 달에도 이슈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고 자 오히려 하반기에는 보다 개선되는 실적 흐름을 가능할 것이다 전망하고 로봇 시장의 확대와 함께 로봇용 정밀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연간 4만 개에서 5만 개로 이르는 교체 시장. 그러니까 감속기도 한 번 쓰면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네도 결국엔 노후화가 된단 말이죠. 로봇이기 때문에 삐그덕 네. 삐그덕 거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도 있고 삼성전자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공급하는 구동형 액추에이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에 적용되는 정밀 감속기 등 뭐 아무튼 정밀 기계 부품들이 SPG에서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략을 하는 거는 자 다음 화면 이제 차트 마지막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량의 좀 거래량이 들어온 게 최근 거래량 보시면은 다량의 거래량이 한번 쭉 들어왔죠.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매우 긍정적인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SPG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매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난이도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만큼의 얘네들은 주가 조정이 길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게 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 어디가 끝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등해서 올렸다. 근데 그 안에 지금 거래량이 트였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 바닥 구간 잡고 오. 매매 대응해야 되는 자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스를 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첫 번째 공략주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 테마가 나왔습니다. 로봇 테마를 가져와 주셨고 SPG라는 종목을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권을 찍고 다시금 좀 상승 패턴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 이유가 뭐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4년에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수혜주로 움직이는 이 로봇주에 좀 전반적인 관심이 가해졌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SPG를 바라봐야 되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약 2년간 공동 연구 개발에 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련주로 묶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동형 보행 보조 로봇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단독 공급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관련주로 묶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하여금 지금 현재 며칠 전부터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탔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로봇 테마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은 해드렸지만 이 종목이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에서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을 어떤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신제품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로봇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반적인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까지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장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 우리가 시장에 숨겨진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황에 어떤 전반적인 이슈 흐름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시장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계속 분석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분석 영상 전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굿 퀘스천. 네. 네, 일단 그 분석 영상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이제 뭐 어떠한 종목을 분석한 영상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음. 꼭 쓸데없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네. 시간 잡아먹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일단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을 일단 먼저 중점적으로 그렇죠. 공략 분석 영상을 좀 남겨드리고 지금 뭐 이미 방송에서 다 보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어려운데 매매해야 되는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단기 투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차트 이런 차트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좋다. 뭐 어떠한 그 투자 기법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 영상 확인하시고 혹시나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좀 알차게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무료로 와서 영상 충분히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보다 좀 빠르고 안전하게 상승률로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장인 만큼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오늘도 많은 알찬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 한번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함께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말이 또 빨라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네. 빨리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자 ESMO 유럽 종양학회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종양학회 계속 말씀드리면서 3대 학회를 언급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 계속 공략하자. 그러니까 9월까지는 계속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드디어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전에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종근당 네. 다 여기 제가 방송에서 다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공략해드렸었던 종목이라 뭐 또 있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함께 하시는 분들 좀 흰개미, 검은개미 싸우고 있는 데 있죠. 네. 밑에. 예, 거기로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랑 이런 종목들 많이 언급을 좀 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갈만한 종목들은 계속 갈만한 재료가 누가 봐도 얘는 가겠다. 이게 보여요. 근데 지금 솔직히 ESMO 관련돼 가지고 이 종목은 정말 주가 상승이 좀 둔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도 심했고요. 네. 이제 바닥 구간에서 또 이제 둬야 되는 종목이고 하나 핵심적인 거 오늘 이 부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이게 유럽 종양학회가 아마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명절이죠. 네. 명절 때 얘네는 여기서 죽으라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기업은 오늘 공략하는 블라인드 종목 이 종목은
여기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예, 솔직히 이 기업은 네. 미국 암학회, 미국 종양학회에서도 뭐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네. 유럽 종양학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 종목을 갖고 왔고 이따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은 아무래도 혹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유럽 종양학회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학회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네. 폐암 네. 학회가 7월이래. 9월 7일이었나? 오. 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음. 우리 아까 흰개미, 검은개미 쓰는 그 QR코드 있죠? 네.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일정 싹 정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런 폐암학회나 유럽 종양학회나 이런 학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자, K항암제. 야, 이 항암제가 우리 좀 계좌를 좀 많이 좀 두둑히 좀 쌓이게 해줬죠. 리가켄 바이오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예요? 제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한 3번, 4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오.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 시가총액도 얼마만큼 또 올라야 되고 밸류업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이제 화면 보시면 K항암제 이쪽으로 엄청나게 좀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기대감도 너무 높아요 지금. 네. 너무 높다기보다는 아직도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표현을 잘못했네요. 네, 아직도 기대감이 높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달 다음 달까지로 해서 일단은 글로벌 암학회가 출격을 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또 이제 유럽 종양학회, 미국 암학회랑 유럽 종양학회 쪽 그런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좀 달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네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맞고 뽐내는 자리가 맞고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을 하는 자리가 맞아요. 뽐내는 자리가 맞는데 유럽 종양학회는 그래도 폭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오, 예, 그래서 그래요? 저는 좀 기회가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최신 연구 발표를 좀 주목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K제약 바이오에서 이 항암 쪽으로는 저는 당분간은 이 고점 랠리가 계속 지속되지 지속될 것 않을까. 같다. 예, 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네.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차트 보시면요. 많이 빠졌어요. 오. 예, 미끄럼을 좋아하는 종목인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턱이 발생하면서 밑에 보세요. 거래량이 좀 들어왔네요. 다량의 거래량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일단은 핵심 포인트만 딱 짚고 갑시다. 시장에 기대감이 있냐 없냐? 없으면 전 버립니다. 갖고 갈 필요 없어요. 네. 뭐 분석, 나중에 실적 좋아질 거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장이 반응하는 종목만 잡아가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부족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지금 현재 대응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부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블라인드 종목인 만큼 종목명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담은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저희 팍스 통신망 이용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뭐 암학회 관련해서 뜨겁게 움직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은 유럽 암학회에 좀 종양학회에 맞춰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도 아까 차트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슈로 하여금 좀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스템을 좀 분석해서 좀 암을 분석
분석하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분석 영상까지 담아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